곧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동경 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핵 폐수를 바다의 무단으로 투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권한도 검증 자격도 없고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맞는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IAEA라는 단체가 일본 정부에서 의뢰받은 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과학이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단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단체의 보고서를 믿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일부 시민과 야당을 향해서는 무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예의 바른 정권입니다. 윤석열은 이번 나토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핵 폐수 투기를 동의해 주었습니다. IAEA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는 핵무기 및 핵발전 관련 국제기구로서 핵무기 및 핵발전의 안전성과 비핵화를 촉진하고 있는 단체로 그들은 돈을 받고 용역을 이행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이 IAEA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의 핵 활동을 감시하거나 규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서 분명히 자기들은 이 보고서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를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마저 짙게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믿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대로 핵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도 우리 책임은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일부 사람들은 과학은 통계에 기반을 둔 확률적인 추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과학적인 증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과학은 한계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고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현재 발표하는 과학은 어느 것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그 결과는 다시 과학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과학은 완성된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때는 음식의 조미료로 쓰이는 MSG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과학으로 그게 아니다. 해가 없다라고 과학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해가 없다고 증명한 그 과학은 완성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과학으로 이 현재의 과학은 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과거 30여 년 전에 기름 잘 빠진다고 고기 구워 먹던 슬레이트가 지금은 최고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함부로 만지거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과학으로 뒤집어지고 이것이 옳다고 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서 연구한 과학자들에 서 그것이 아니라고 뒤집어지고 그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핵폐수는 뭐 하여튼 60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과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60종이다, 63종이다, 64종이다. 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고 또 연구가 진행되면 더 많은 핵종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찾아낸 것이 60여 종이라는 것이지 이게 다다 그렇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핵폐수에서 걸러낸다는 것은 겨우 9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다는 3중 수소는 걸러지기조차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으로 증명한 것이 안심해야 하고 이것을 못 믿으면 마치 저질 야만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도대체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국민이 얻는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안전한 물을 왜 돈 퍼들여서 바다에 버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왜 안 합니까? 전문가의 주장이니까 믿어라. 그러면 그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는 그럼 뭡니까? 쓰레기입니까? 괴담 유포자입니까? 핵연료봉의 물질이 한 번에 순간적으로 폭발하면 그것이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폭발하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발생하는 열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핵발전소입니다. 그런 원리로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우리 핵잠수함 그러면 뭐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라고 오해하는데 연료가 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핵의 원료가 뭡니까? 우라늄 235입니다. 이 우라늄 235의 1g은 석탄 3톤을 태운 것과 같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중심에서 1.5km 구간의 방사능 오염도가 시간당 1시버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자로에 녹아내린 노심의 오염도는 그보다 70배가 높은 70시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원자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의 오염도가 그보다 70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까? 방사선 허용치의 경우 연간입니다. 연간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로 표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는 평상시 인체 허용 기준을 연간 1mS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쏘이는 방사선이 1mS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1mS를 안 넘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시버트는 인체가 받는 방사선 영향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지 표면으로부터 약 1.5m 정도 높이의 측정 장비를 두고 측정한 값을 해당 지역의 환경 방사선량, 일반적으로 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로 측정을 합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방사능 측정 단위는 베크렐입니다. 베크렐은 헷갈리지 마세요.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베크렐은 방사성을 방출하는 그 능력의 단위고, 시버트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단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베크렐은 1초 동안 한 개의 원자 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능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크렐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은 시버트라는 단위로 측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온도가 무려 3000도에 이릅니다. 화산 폭발로 치솟는 용암의 온도는 2000도가량입니다. 이 2000도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위도 녹이고 산도 녹이고 구덩이도 만들고 강물도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도의 용암보다 1000도가 더 높은 3000도에 이르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전기로 급수 펌프를 돌려서 바닷물을 끌어서 핵 연료봉이 분열하는 원자로를 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에 사용하는 그 전력은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유성재는 폭발이 없었다고 그러죠. 지가 가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폭발이 일어날 때 그 발전기도 함께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고 냉각수를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예비용 디젤 발전기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디젤 발전기를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디젤 발전기마저도 핵 발전소 지하에 설치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는 도저히 발전소 지하 내부로 전원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연료봉은 한 번 주입을 하면 끄집어내거나 핵분열을 중질시킬 방법이 현재의 과학적인 기술로는 없습니다. 끄집어낼 방법도 없고 핵분열을 중단시킬 방법도 없고, 앞으로 그 기술이 몇십 년 후에 개발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여전히 핵분열로 인한 3000도 이상의 열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을 식혀줄 냉각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로 인해서 원자로의 밑바닥 콘크리트 노심이 다 녹아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의 노심을 뚫고 흘러내려서 지하수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와 만나서 현재의 문제가 되는 핵 폐수를 하루에 100톤씩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하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 폐수는 10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측정할 수도 없고 양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얼마가 흘러서 이미 바다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80배로 오염된 부록도 잡히고 현재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톤씩 최하 30년 동안 이 폐수는 흘러나게 되고 또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집어넣은 핵연료병은 최하 30년 동안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물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버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버무려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지하 동굴 아주 수십 미터 이하에 묻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핵 폐기물을 그렇게 구조물로 만들어서 수십 미터 지하 동굴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다에 흘려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그냥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직접 방사능 물질에 직접 오염되어서 죽은 사람의 사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도 장례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체 자체가 방사능 오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매장도 화장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으로 된 관에 넣고 납으로 밀봉한 다음 역시 콘크리트로 두껍게 뒤집어 싸서 지하에 묻어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반감기, 그러니까 그 방사성 성분이 반절 이하로 감소되는 기간이 짧은 것은 몇 달인 것도 있지만 긴 것은 10만 년 이상이 되어야 그 성분이 겨우 반절 줄어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미 찾아낸 60여 종의 핵종에서만도 어떤 것은 몇 달 만에 반감기가 되지만 어떤 것은 10만 년이 지나도 반절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노량진 수안시장에 가서 수조에 물을 퍼먹는 인간들이 이 정도의 과학적인 지식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물질이 30년 이상, 어쩌면 60년, 90년 동안 버려질 것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 이하라고요. 기준치 이하니까 안심한다고요. 아니군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 있지요. 여러분, 믹스커피 한 잔에는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담겨 있잖아요. 한 번 먹을 때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10잔씩, 20잔씩, 매일 30잔씩 몇십 년을 계속 그렇게 퍼먹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방사성 물질은 0이어야 합니다. 0. 0점은 0.00001이라도 그것이 누적되면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바다 밑에 쌓입니다. 바닷물에 섞이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과학을 믿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이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데 뭐가 문제냐? 물에 떨어지는 고기가 안 먹지 않느냐?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바다에 중금속인가 쌓이죠. 밑바닥에. 그걸 플랑크톤이 먹고, 그보다 큰 물고기가 먹고, 멸치가 먹고, 그보다 큰 고등어가 먹고, 그보다 더 큰 다른 생선이 먹고, 먹이 사슬로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그 방사성 물질이 축적된 그 생선을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량이기 때문에 회 한 접시 먹는다고 금방 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큰 염려는 암 발생 위험이 높고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기형아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늘어나도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암의 원인이 방사성 물질 때문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되지만 암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되고 그것을 수습하던 그 소장이 길고 쉬운 6살에 암으로 죽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서 암에 걸렸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습하는 스트레스로 해서 나는 암에 걸렸다. 그거는 자기 말일 뿐입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기형아 출산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주변에 암 환자가 늘고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르노빌 사고는 한 번으로 그쳤지만 후쿠시마 핵 폐수는 장기간 진행된다는 것의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과거 인류들은 바다에서 마음껏 해수욕을 즐기기도 했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던 시절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단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네, 죽습니다. 그렇게 배울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바다에서 나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으니 육지에서 세포 배양으로 생산된 인공 물고기 회를 먹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사람이나 짐승이 현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2다리와 2팔과 1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태어나야 정상이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라는 말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2개 달린 짐승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 우리가 자주 일상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머리가 2개씩 달려있고 뒷늘이 없어지기도 하고 꼬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돼지가 태어나는데 머리가 2개이기도 하고 다리가 6개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늘상 일어난다면 그게 뭐가 이상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너무 심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부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괴담으로 그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광우병 괴담과 같은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떠들더니 광우병 환자가 하나라도 발생했느냐?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괴담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국가 전복 세력들이 이번에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괴담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반역 세력이 이번에는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괴담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다 괴담입니다. 이명박이 미국에 다녀온 후에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산 소 중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런 계약을 하고 온 겁니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만 핵 폐수 무단 방류를 누구보다 앞서서 찬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화문 광장에 국민 수백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30개월 이상 된 소 수입을 반대를 외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고 국민은 안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괴담입니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환자가 안 생긴 것입니다. 그 소를 사다가 먹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설령 광우병 환자가 생겼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증상은 치매 환자와 똑같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죽은 사체의 뇌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망 원인이 치매인지 광우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우병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종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고 암이 발생해서 죽어도 일본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방사성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고 암에 걸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수산물로 인한 암 발생이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일본보다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가 더 먼저 그렇게 떠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정부는 앞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기형아 출산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 폐수 무단 방류를 깊이 잃고 막아야 합니다. 기형아가 늘어난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 버린 방사능 폐수 때문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다. 또 그 지랄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괴담이라며 무단 방류를 찬성하는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얻는 이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앞서서 이 무단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창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서 유기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란 생물들이 주위의 환경과 관계를 맺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체나 유기체의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과 맺는 관계가 바로 생태계입니다. 이런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무리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생태계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지구가 심하게 오염되어서 기후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따라서 수분이 상승하고 그 수분 상승에 따라서 생태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또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에서 중간에 어느 한 단계가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생태계의 법칙이 망가져서 인류의 생명까지 존재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로 인해서 이 생태계는 교란될 것이고 생태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땅의 생태계를 만드시고 바다의 생태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스리는 책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데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라고만 우리는 해석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하나 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에게 자 네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 이 집 잘 관리하고 살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라는 말씀의 뜻은 지배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라다흐는 왕이나 군주가 자신의 영토나 백성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이 피조물을 다스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책임과 사랑과 정의를
베풀며 관리해야 한다.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비슷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물과 조화롭게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다스리라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 대신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폭력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군산의 마지막 남은 갯벌을 파괴하고 그곳에 경제성이 없는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갯벌을 막아서 세계 잼버리를 유치한다 했을 때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그 잼버리가 8월 달에 개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텐트를 치고 도저히 아이들이 여행할 수 없는 물바다가 되고 수렁이 되어버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염려했던 일들을 왜 저들은 모르고 해버렸을까요? 갯벌을 엎었을까요? 거기서 생겨나는 그 돈 몇 푼, 더러운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생태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해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인간에까지 위협을 주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 행위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 한국 교회는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런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르는 반기독교적 무당 정권을 옹호하고 핵폐수 무단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을 좌파 빨갱이로 보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이라면 일본의 핵폐수 받아투기를 반드시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폭타령이나 하며 거품 무는 목사라면 그들은 거짓 목사예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거짓 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핵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찬성하고 계실까요? 그 바다와 생태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찬성하고 계실까요?